안녕하세요, 홍동원 입시톡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오늘 입시톡의 주제는 세특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입니다. 학종 준비의 시작과 끝, 학생부 관리죠. 그 학생부 관리의 핵심, 바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바로 세특이죠.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친구들이 담임선생님 또는 과목선생님과 함께 세특 작성을 위해서 바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체는 물론 과목별 세특까지 매우 바쁜 시기죠. 이미 알고 계시듯이 학종 성공의 열쇠는 세특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세특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자,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학종의 선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종은 학생부 교과나 수능 위주 전형과 같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자료에서처럼 전형 방법이 일괄합산 전형이든 아니면 1단계, 2단계 단계별 전형이든 서류평가에서 학생부는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학종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추세 속에서 보면 학생부는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학생부를 통해 진행하는 서류평가에서는 대학마다 반영 정도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정도를, 전공 적합성에서는 지원 전공에 대한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준비 정도를, 인성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발전 가능성에서는 현재 상황이나 수준의 질적으로 보다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을 모두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학생부에서 바로 여섯 번째 영역,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성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란입니다.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는 바로 세특 바로 위에 나오는 성적 란에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것은 성적으로 확인될 수가 없는 거죠. 세특에 쓰여져 있는 꼼꼼한 노트 필기 또는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이러한 식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전공 적합성에서도 전공 과목의 교과목 이수 성취도는 바로 성적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것들이 세특에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서 어떤 것들을 발표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어떤 책을 선정하여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학생의 경험이나 활동,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성에서도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런 부분들이 담임선생님의 종합평가란이나 아니면은 창체에서 자율활동이니 봉사활동, 이런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특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험 준비에 솔선수범하고 어떠한 조언으로서 분담 역할을 충실히와 같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인성에 대한 것도 확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도 바로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바로 이런 부분들은 수업 후 지문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와 같이 또는 조장으로서 조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특을 올바로 작성하는 것, 그것은 곧 학종의 합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세특이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일까요? 물론 남들보다 뛰어난, 남들보다 앞서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최고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지는 못해도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겠죠. 다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생부 작성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두 가지. 그 첫 번째, 교과서 특은 모둠 활동이나 독서 활동, 보고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아주 뛰어나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적을 보니 이거는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즉 성적과 무관한 세탁입니다. 연구 보고서까지 쓸 정도의 기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이 오히려 낮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서류평가에서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 학생의 세특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대충 보시죠. 국어 과목인데요. 노트도 꼼꼼하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 다각도로 논제도 분석했고, 토론 계획서도 작성하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도 하고, 독서일지도 작성하고, 서평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시노트도 작성하고, 심지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바로 이러한 아주 뛰어난 학생이죠. 자, 이런 세특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성적의 학생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감스럽게도 이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1학기에 4등급, 2학기 5등급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물론 성적이 낮다고 이런 표현들 없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특의 내용과 성적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죠. 수업의 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한 학생인데 평균이 70점대 과목에서 원점수가 81점과 78점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입학사정관이 생각할 때 이 학생의 세특을 노트도 작성을 했고 능동적으로 발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러한 학생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세특이 잘 쓰였다고 대학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설득하려면 타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교과 성적을 관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두 번째입니다. 학업 발전 과정보다는 모둠 활동했다, 보고서를 썼다, 구부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했다, 이렇게 흔히 과목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했을, 그래서 누구나 기록될 만한 그런 활동만을 나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것은 문제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학생이 뛰어난 것처럼 치장하듯이 묘사하는,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기 한 학생의 세특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현상에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합적인 평가와 이해가 탁월하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탁월함. 이러한 창의력이 돋보이고 매우 성실한 학생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생의 세특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제 과목에서 배우는 실업, 환율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종합적 평가와 이해가 탁월할까요? 조언으로서 당연한 자료 분담 역할이 협동심을 돋보이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활동 내용도 없이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잘 적용하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이러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과연 입학사정관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학생이 수업에서 했던 활동은 무엇일까요?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환율 등을 어떻게 분석했기에 종합적 평가와 이해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자료 분담 역할을 어떻게 했기에 충실하게 해내고 협동심이 돋보이는 것처럼 평가받을 수 있는 건지, 수업에서 어떻게 참여했기에 창의력, 문제 해결력, 성실함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바로 그러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죠. 학교생활부의 세특의 칭찬이 많아요. 담당 선생님부터 그런 칭찬을 많이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그에 합당한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바로 그런 요소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긍정적인 표현과 칭찬 일색의 세특,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학종 불합격이죠. 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500자 이내의 세특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긍정의 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의 활동 내용을 위주로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입학사정관을 설득하는 세특, 이런 것은 어떤 세특일까요? 세특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이 한 활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학생부 페이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수업 내용을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입학사정관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한 활동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특에는 과목별 500자 그리고 개인별 500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과목별 500자, 이것을 모두 채우기 위해 수업 내용을 넣는다? 많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500자 안에 불필요한 미사여구,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하는 것으로 꽉꽉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생부 페이지 수를 늘렸다. 자, 이렇게 되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서류평가에서 역효과를 낼 뿐입니다. 학생부 페이지 수가 많다고 학종에서 합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목을 충실히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교과 활동 등을 통해서 학습 내용의 진전 또는 발전, 이를 기초로 해서 심화 학습을 통한 사고의 확장, 이런 것들이 본인의 학습적, 사고력 및 이해력 측면에서 본인의 진로적 차원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학생의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 과정을 통한 학습적인 발전 과정,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작성해주면 좋을 겁니다. 그동안 상담했던 많은 친구들이 학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입시에서 핵심은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히가 아니죠. 입시에서의 핵심은 잘, 즉 입학사정관이 본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 학생부 작성 과정을 놓치지 말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본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수험생이 검은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학종에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